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 얼음으로 뒤덮인 베링 해협. 2만 년 전 이곳은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를 맞아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북동아시아의 몽골리안들은 그 베링 해협의 얼음 위를 건너 북아메리카 인류의 조상이 됐다 전한다. 그곳이 바로 몽골리안 루트. 하지만 지금의 베링 해협은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얼음판들로 뒤덮여 수시로 블리자드와 북극곰의 위협을 받는 금단의 영역이다. 네노라는 세계적인 탐험대 두 팀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정받지 못한 비공식 기록일 뿐이었다. 고 박영석 대장도 2007년 베링 해협 도보 횡단에 도전했지만 목표 지점을 불과 20km 앞두고 실패했다. 박영석 대장과 함께 북극점에 도달했던 홍성택 대장과 정찬일 대원은 2012년 2월 그 유지를 이어 베링 해협 도보 횡단에 도전한다. 과연 수시로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베링 해협 횡단의 공식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검은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리드 지역을 하루 종일 건너오니 탐험 사흘째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일단 쉬기로 했다. 이 강풍이 블리자드의 전조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텐트 치기가 영 쉽지 않다. 평소엔 5분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10분째 고전 중이다. 심상치 않은 강풍이다. 그새 기온은 영하 45도 가까이 떨어졌다. 안 들어갔는데? 다 안 들어갔잖아. 빨리 쳐이다. 씨, 다 얼어 죽는다. 끝까지 다 안 들어갔잖아, 재영아. 손가락 괜찮아? 예. 대학에서 동양무술을 전공한 최재영 대원은 얼마 전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쟤 괜찮아? 예. 다들 지금 코에 동상이 왔어. 최재영 대원은 연기자가 될 사람인데 혹시 얼굴이라도 상하면 어쩔까 싶은 거다. 예, 이제 이쪽에 입이라든지 이쪽 주위가 이제 다 얼게 되는데 그게 운행을 하면서 입에서 내뿜는 이 열기 때문에 이 감에서 곧바로 얼어가지고 달라붙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한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붙는데 운행해서 한 1시간이면은 얼음이 형성돼서 다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이게 얼굴에 이제 이게 습도가 붙어가지고 습기가 붙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동상으로 변하고. 이 차례 코 괜찮지? 네. 다른데 동상 괜찮지? 차례 괜찮지? 몸이 얼면 안 되니까 몸을 항상 움직여. 텐트 벽에는 지난밤 대원들이 뿜어낸 입김이 얼음 알갱이가 되어 붙어 있다. 매일 텐트를 세울 때마다 털어내야 한다. 평소엔 5분 만에 세우던 텐트를 결국 20분 만에 세웠다. 자, 그동안 아껴뒀던 보드카를 꺼냈다. 자, 러시아에서 가져온 보드카로서 작별을 구하고, 자, 이제 미국령으로 넘어가자. 자, 미국 땅으로 가자. 올 수겠고, 자, 베링을 위하여. 예. 대원들의 기운을 북돋을 뭔가가 필요했다.
워낙 추우니까 이건 술이 아니라 차라리 약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술이 왜 이리 부족한지. 정말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그 술 한 방울의 기운이, 한 방울의 칼로리가 제 몸소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술 맛이구나. 이게 바로 술 맛이지, 내가 전에 한국에서 먹었던 그 술은 술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진짜 그게 술인구나. 그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찬일 대원에겐 특별 통화가 허락됐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려고 이제 자기 전에 저녁 먹고 이제 엄마 생신이라서 내가 전화했지. 좋아, 여기 상태 아주 좋아. 얼음도 잘 얼었고 한 3, 4일 안에 이제 이게 다 건너갈 것 같아. 전화 드릴게요. 예. 어머니께 하얀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제가 그 약 한 7년 전에 북극 탐험했을 당시에 거의 뭐 54일 우리가 걸렸었는데, 제가 뭐 2달 가까이 집을 비웠는데 2달 동안 제 어머니는 그 겨울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하루도 안 켜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을 만큼 저에 대한 그렇게 굉장히 크셨거든요. 이번에도 뭐 중간에 그 탐험 중간에 어머니 생신이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뭐 위성 전화기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화까지 드려서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험 나흘째 아침이 밝았다. 드디어 블리자드가 시작됐다. 블리자드라고 하면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을 말한다. 그런데 베링 해협의 블리자드는 최고 초속 200m다. 악명 높은 블리자드가 일으킨 눈보라가 해를 가렸다. 블리자드가 러시아에서 지금 한치 앞서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블리자드는 인간의 발길이 닿는 것을 거부하는 베링 해협의 경고인 건 아닐까? 살째 되는 아침부터 이제 블리자드가 시작됐거든요. 바람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눈보라가 같이 오면서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스키 수독을 찍고서 이 지금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그 정도밖에 시야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랬을 때에 막 이제 오늘과 내일이 탐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가 달려 있고, 저로서는 그때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긴장을 하고 거기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대원들이 뒤에 따르냐 안 따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가는데, 그때 엄청난 그 블리자드 때문에 이게 떠내려가는 유빙의 속도가 더 빠르게 이동을 해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내려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괴력의 블리자드와 싸우느라 정확한 위치 확인할 틈도 없었던 하루. 그런데 너무나 맛있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다. 아까 저희가 텐트 친 그 지점에서 얼마나 멀었어요? 벌써 우리가 12km 내려갔어요. 12km. 탄광이. 이들이 텐트를 친 얼음판이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실패할 위기였다. 와, 바람이 지금 블리자드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요. 뭐 저
분리자들의 파이트아웃까지 와가지고요. 아, 오늘 운행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가 유속이 제일 빠른 데래. 옛날 박대하도 거기서 완전히 밀렸대, 그 위치에서. 박영석 대장의 이름이 나왔다. 그 이름은 이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 중 하나다. 2007년 베링해협 횡단에 나섰던 고 박영석 대장. 북풍이 4일 동안 불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태평양처럼 빠져서 조란이지. 오늘 도착한 게 여기인데 좀 두세 시간 만에 이만큼을 내려왔다고. 박 대장은 당시 목표 지점을 20km 가량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나빴다. 조난당할 위기였다. 서서히 봄이 찾아오던 베링 해협의 얼음판들이 분리자들을 만나 빠른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구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간 구조 요청조차 힘든 처지가 될 상황. 성공을 앞두고 돌아서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만 이곳은 베링 해협 최대 마의 구간. 몸이라도 빠져나온 게 다행이었다. 그렇게 베링 해협 횡단은 박영석 대장의 수건으로 남았다. 박영석 대장하고는 등반과 탐험을 총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했고 북극 탐험도 같이 했었는데 그걸 갔다 와서 북극점을 갔다 와서 이제 베링해를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저는 다른 일로 못 갔고요. 못 가고 베링해를 영석이 형과 오희준 대원 그 3명이 베링해 가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영석이 형이 같이 가자. 다시 가는데 그래서 저도 그럼 같이 가는 걸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생각하고 했는데 영석이 형은 돌아오지 못했던 거고. 북극점을 탐험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극점 탐사 정찬일, 히말라야 14자 완등 박영석, 4극점 탐사 홍성택, 그리고 3극점 탐사 오희준이었다. 그중 박영석, 오희준 두 사람은 이제 없다. 북극 탐험의 4명 중에서 2명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네요. 그리고 원래 형이 저랑 같이 하려고 했던 약속인데 형은 안나포는 남백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형이 못했던 거를 후배가 해야지만이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더더욱더 동기부여가 됐고요. 그러니 이 탐험은 남겨진 자의 의무이자 약속이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예차면은 자지 말고 쪽잠 자다가 출발하자고. 알겠어? 알겠지? 준비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우리 결국 구조해 수밖에 없어. 결단 내자. 아 근데 형 바람이 좀 세가지고 어쩔 수 없어. 괜찮겠습니까? 그거 날 믿고 따라. 베링 해협에선 쉬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는 게 박 대장이 지난 원정을 통해 전해준 큰 교훈이었다. 하지만 막상 떠나자니 걱정이 크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잦아들길 기다린다. 가자. 예 알겠습니다. 출발하자. 재영아 괜찮아. 준비하자. 기찬이 괜찮냐? 가자 살았는 거야. 알겠지? 맘 따대로 먹고 출발하는 거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라. 이 대원들 쉬게 해야 되는데 일단 밥부터 먹자. 체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밥 먹을 동안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과연 이걸 다시 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온전하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가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구조되느니 가자. 여기서 우리 살지 못하면 우리 구조될
확신도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원들이 다 하나같이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고마움, 확신감 이런 게 들죠. 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밤에는 오죽할까. 하지만 누구도 그런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랜턴을 켰지만 코앞 공간도 힘들었다. 얼음산, 바닷물, 북극곰, 블리자드. 거기에 이제는 어둠과도 싸워야 했다. 하지만 텐트를 접으며 마음속 불안도 함께 접었다. 오히려 홍 대장의 표정이 점점 더 착잡해진다. 왜 안 그렇겠는가? 홍 대장의 발걸음 하나에 대원들의 생사가 달려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출발하는 순간에도 끝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잘하는 판단일까?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면 눈앞의 한 걸음에만 집중하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야간 운행을 대원들 데리고 나가서 탐호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미친 짓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떠한 별이라든지 태양도 해도 없는 상태, 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깜깜한 어두운 밤에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바람에 부는 방향, 바람물에 형성된 사스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북극에는 눈결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스트릭이라고 합니다. 눈결을 보고서 사스트릭의 방향을 보고서 제가 가는 각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 감각 그 세 가지를 가지고만 계속해서 운행해서 가는 거죠. 모든 집중력이든지 정신은 여기에 그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이 뒤에 따라오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제가 넘어지고 부딪혀도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능과 경험에 의지해 발을 옮긴 지 얼마 뒤 홍 대장이 멈춰섰다. 큰 낭패를 본 것이다. 야, 예, 리더다. 돌아가자. 예? 리더야, 리더. 야,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예, 알겠습니다, 형. 와, 씨, 미치겠다, 진짜. 돌아가자. 네, 알겠습니다. 한 걸음이 아쉬운 상황에서 온기를 되짚어 간다는 건 기운 빠지는 일. 뒤에 잘 따라와.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홍 대장 얼굴에 극도로 누적된 피로가 역력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알고 있다. 1초도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것을. 그런데 홍 대장의 기색이 이상했다. 이리 와봐. 긴급 회의다. 지금 방향이 이 바람이 굉장히 미세하게 불거든 갑자기. 나도 지금 현재 방향 감각이 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혹시나 내 뒤에 따라오다가 내 방향이 갑자기 틀리면은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너희들이 뒤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잘못 왼쪽 가다가 오른쪽 갈 때 항상 얘기를 해줘. 항상 단호하고 명료하던 홍 대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 지금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원 3명을 데리고 이
미시지 같은데 이게 정말 정량한 건지 이 새벽에 방향을 또 듣고 약간 좀 졸음이 있네. 홍 대장님이 과연 가는 길이 맞나라는 의문은 없었습니까? 절대적으로 저희는 믿었고요. 홍 대장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그 같이 해왔던 경험으로 보나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분이고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 보다도 얻기 힘든 그런 결속력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 죽는 거니까. 얼마나 걸었을까?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던 아침이 왔다. 여전히 블리자드가 눈앞을 가로막았지만 해가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 그런데 홍 대장과 대원들이 일제히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10시간 이상을 운행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10시간 후에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제가 그 대원들도 그걸 사실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고. 그래도 멈출 순 없었다. 이 순간에도 그들이 선 얼음판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탈진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제 앞에서 시커먼 게 뭔가 막 가는 거예요. 산등이 많은 게. 그래서 저게 무슨 현상에서 가보니까 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치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큰 얼음판이 이제 움직여서 이게 태평양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에너지가 이제 떠내려가는 건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구 온난화로 매일 남한의 면적만큼 녹고 있다는 북극의 빙하가 지금 눈앞에서 거대한 몸집으로 굉음을 내며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막힌 건 지금 이 빙하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쪽을 넘어서 이 고정판, 이 알래스카의 고정판을 우리가 뛰어넘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그 사이를 이제 뛰어넘게 해서 접근을 하면은 막 그게 큰 얼음판에 움직이면서 그 얼음판들이 가면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2, 3m 되는 얼음판들이 막 융기되면서 올라오거든요. 그게 깨지면서. 그 접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한참 올라갔는데도 이게 도저히 이 전체가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 흘러가는 얼음산의 높이와 거침없는 속도, 그리고 굉음에 압도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위압적인 대자연의 에너지에 감히 범접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 고민하다가 큰 얼음판이 있는데 이제 한 3m 두께 얼음판이 그 경계선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나는 소리가 웅한 소리가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막 흥분한 상태에서 대원들을 보고 야 저기다 올라가자. 결국 1%의 희망에 승부를 걸기로 했다.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그동안의 등반과 탐험에서 온몸으로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이 차에 뛰어 올랐고 저도 있는 힘을 이 차에 쯤에 밀어 올렸죠. 이 차에도 막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기어오르더라고. 오르는 걸 올랐구나. 재영아 너도 준비해라. 재영이를 올라가고 또 재영이를 올려주면서 저도 곧바로 뛰어올랐죠. 뛰어올라가지고 저도 막 뛰어오르고 제 썰매를 하는데 재영이가 저쪽에서 못 기어오르고 막 멋짓멋짓 하는 거예요. 저는 야 재영아 뭐해 하면서 저는 올랐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오르면서 형 도와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 이제 올라서자마자 썰매를 올려놓고 막 이게 벨트를 풀고서 재영이한테로 갔죠. 막 뛰면서 형 도와줘 하는 소리만 이 얼굴만 보이고 그래서 갔는데 불과 몇 초 사이에 그 가는 사이가 한 5m 6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가는 사이에 재영이가 사라진 거예요. 내 눈에서. 와. 순식간의 일이었다. 어디에도 최재영 대원은 보이지 않았다. 만약 저 얼음산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면 생존 확률은 거의 없는 셈이었다. 성택이 형이 저를 먼저 사실 보냈어요. 먼저 보내고 제가 먼저 사실 안전한 지대로 몸을 옮겼었습니다. 옮겼는데 이제 뒤에 딸려오는 썰매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 몸은 이제 안전한 지대로 옮겼지만 저는 썰매를 끈다고 끌었지만 썰매가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그 유빙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제 몸도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됐고 처음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거 끌려가는 거 이제 금방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다리가 갑자기 빠지는 순간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압력을 느꼈거든요. 발이 빠진 후에 이제 팔이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팔이 빠져 들어가고 이제 오른쪽 몸 전체가 이제 빠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대원 하나의 목숨은 모두의 목숨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떠내려가고 있고 그 큰 얼음판은 떠내가 웅글 떠내가 있고 재영아 소리치는 없는 거예요. 아 재영이가 당했구나. 그때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어떻게 다 왔는데 여기서 당했구나. 그 고통 그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 넘었으면 이제 성공인데 여기서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도 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이게 얼굴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안에서의 유빙들이 증폭 현상이 일어나서 제 몸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융기가 됨과 동시에 제 몸이 이제 빠져나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몸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걸 확인하고 아미나이프로 칼로 이 썰매 줄을 끊었습니다. 끊고 제 몸을 이제 안전한 유빙 지대로 옮긴 다음에 진짜 살았구나. 이찬이가 형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는데 저쪽에서 형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저 멀리서 그 난빙 속에 얼굴만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보이는 게 살았구나. 걔 막 뛰어갔죠. 막 뛰어가니까 재영이가 그 두려움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서 형 저 괜찮아요. 저는 재영이 보자면 재영아 정말 고맙다. 네가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실제 그 탐험 성공했을 때보다 더 기쁜 순간이지 않았을까. 야 일단은 빠져나가자. 여기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왔죠. 이동해가지고 한 200-300m 이동해서 와가지고 그 GPS를 보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얼음판을 넘어온 거예요. 정말 고생했다. 우리 성공했다. 우리 건너왔다. 그때서야 대원들을 보니까 얼굴이 다 엉망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다 동상이 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19시간을 운행해서 19시간 동안 그 분리자 속에서 걸어온 거예요. 고생했다 다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밤에 운행을 하면서 찬바람을 한쪽에만 너무 세니까요. 눈이 한쪽이 다 얼어가지고 부었습니다. 우와, 밑에 턱하고 지금 네가 가장 많이 걸렸어 지금. 괜찮겠어? 예,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좀 노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어디 두개 맞을 것 같아. 네, 좀 맞은 것 같이 봤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눈에만 동상 좀 온 거라서 네, 참고 갈 수 있습니다. 좀 이 정도야 뭐 동생들에 비하면 약하죠 뭐. 끝까지 하겠습니다. 탐험 엿새째. 탐험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얼음판 지역에 접어들었다. 이제 태평양으로 떠내려갈 위험은 없었다. 하지만 다시 블리자드가 발목을 잡았다. 태평양으로 떠내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이제 없어졌지만 블리자드가 계속 이렇게 분다면 갈 길은 훨씬 멀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짐을 꾸리기를 반복해야 할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걸어본다. 멀리 알래스카의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어떤 탐험에서건 가장 위험한 때는 위험에 익숙해져 있을 때다. 사고는 방심한 틈을 타 찾아오기 때문이다. 마지막 5km 구간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구간이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자 몸이 말썽이었다. 뒤를 돌아봤다.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전하고 있었다. 또 다른 의미의 마의 구간이었다. 다섯째 날 이제 알래스카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전에 상황이 분명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항상 위험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알래스카 유빙지대로 안전하게 넘어오고 나니까 안도감? 이제 성공했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발 한 발이 정말 잘 안 나가더라고요. 꼭 누가 뒤에서 저를 끌고 있는 것 같은, 물론 썰매가 진짜 끌긴 끌었지만 제 몸이 꼭 슬로우 비디오가 돼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내 정희찬 대원은 동상을 입은 왼쪽 눈이 점점 부어올라 아예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있었다.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다. 너무 많이 갑니다. 이제 마지막 도중이라서요. 힘들지만 꾹 참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진짜 제가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발로 기어다닐 정도로 잘 걷지는 못하고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좀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지쳐서 완전 쓰러지는 정도였거든요. 그때 찬일이 형이 제 뒤에 오셔서 이렇게 등을 한 대 주먹으로 확 때리면서 네 새끼야 여기서 죽을래? 정신 차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좀 정신이 빡 들어서 다시 걸었죠. 하지만 힘든 건 정찬일 대원도 마찬가지.
제일 뒤에서 후배들을 독려하다 보니 금세 탈진 상태가 됐다. 의식도 혼미해졌다. 대개의 탐험에서 가장 뒤에 서는 건 제일 노련하고 체력이 좋은 대원이다. 단 한 명의 대원도 낙오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챙기며 따라가야 하는 역할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체력 소모도 크다. 정찬일 대원이 이번 탐험에서 그 짐을 짊어진 것이다. 아 이게 야간에 걸었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보다 이제 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심적으로는 전혀 이제 부담이 없었고요. 체력이 이제 완전히 뭐 다운이 돼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을까지 가는데 가도 뭐 가까워질 생각은 안 하고 그 짧은 거리가. 철인 홍성택 대장도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선두에선 대장이 넘어진다는 건 다른 대원이 넘어지는 것과 다른 문제다. 팀 전체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져선 안 된다. 선두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고독한 일이다. 체력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극지 탐험과 달리 베링해협 횡단은 극도의 속도전을 요구한다. 지난 6일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강행군을 했으니 대원들이 나무 등걸처럼 쓰러지는 것도 당연했다. 잠깐이라도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던 순간 홍 대장이 뭔가를 발견했다. 알래스카 왜 이겨? 정말이었다. 알래스카의 서쪽 끝마을 웨일즈가 눈앞에 있었다. 세계 최초 공식적인 베링해협 도보 횡단 성공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몽골리안들은 2만 년 전 빙하기 때 바로 이들처럼 베링해협의 얼음바다를 건너 알래스카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 웨일즈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의 조상이 됐을 것이다. 나왔어. 2012년 2월 28일 오후 2시였다. 2만 년 전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이었던 대륙의 다리 베링해협. 북아메리카 대륙의 새 인류와 문명을 전파한 신세계의 관문. 수많은 탐험가들이 다시 그 길을 꿈꾸며 도전했지만 끝내 정복하지 못했던 신의 영역. 그 몽골리안 루트를 대한민국의 21세기 몽골리안들이 탐험을 통해 복원했다. 탐험이란 험한 것을 찾아 나선다는 말이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인간은 편하고 안락한 것에 안주하지 못하는 걸까? 험한 것엔 어떤 힘이 있기에 그토록 인간을 사로잡는 것일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험하고 거칠고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는 바로 그 탐험이 오늘의 인류를 생존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이다. 영석이 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영석이 형도
같이 성공한 거라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안 계시지만 그나마 그 홍성택 대장님께서 그 한을 풀어드린 게 굉장히 옆에서 지켜본 대원의 입장으로서 감격스러웠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곳을 그런 너무나도 신뢰가 강한 사람들과 극복을 했었을 때 그런 성취감과 그들에 대한 더 큰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탐험의 수확은 이번 원정 대원들입니다.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랑할 수 있는 나름 세계 최연소 베링의 횡단자거든요. 아이고 그다. 그들의 탐험이 끝났다. 이 차에 저거 제일 걱정했는데. 베링 해협이 이제 발 아래 있다. 저희가 베링 해협이 남긴 애증의 흔적을 고스란히 얼굴에 새긴 채 웃는다. 그거는 뭐냐면 얼굴만 잘 되는데. 그리고 운다. 지금 이들에게 웃음과 눈물은 동의어다. 이 세상 모든 탐험가들은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숙명으로 삼는다. 길, 이 말은 서로 통한다는 뜻에서 왔다. 탐험가는 길을 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탐험가는 이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막 베링 해협을 건너온 이들은 말한다. 탐험이 끝난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탐험이 시작된다고.